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광대 인문강좌 감성문학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감성문학교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동화 작가님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주실 전은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화를 쓰고 있는 전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은희 작가님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1년도 KB 창작동화제 장려상을 수상하셨고 2012년도에 샘터 동화 부문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국 안데르센 동화 부문 무려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 수상하신 작품이 이제 13살의 콘서트라는 작품이고요. 또 그 뒤로도 평범한 천재, 웃음 찾는 겁개비, 왈왈별 토토, 똥꿈 삽니다까지 총 5권의 동화책을 낸 작가님이십니다. 네, 오늘 작가님이 어떻게 동화 작가가 되셨는지 또 이야기와 상상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고 또 그게 우리 아이들과 성인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쭉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좀 나는 작가가 되어야겠다 아니면 동화를 써야겠다 이런 꿈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 한 번도 동화 작가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처럼 동화 작가를 만났다면 제가 그런 꿈을 꿨을 텐데 네. 저는 어릴 때 가장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너무 잘 만나셨나 보다. 네. 다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 초등학교 선생님과는 좀 거리가 멀어졌고 중고등학교 조금 있었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 했는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나중 이제 동화를 만나고 나서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작가 강연을 가면 어린 친구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해요.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동화 작가 꿈이셨냐고 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나는 왜 동화 작가가 되었을까? 도대체 어릴 때 나는 어땠지? 네. 궁금해져요, 저도. 그런 궁금함이 들어서 제가 막 다 찾아봤어요, 저의 음. 자료를.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아이이긴 하더라고요. 쓰는 거는 잘 쓰지 못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제일 기억이 나는데, 네네. 저의 사촌이 바로 이웃에 살았어요. 남자아이였거든요. 네. 이제 걔네 집에 어느 날 갔는데, 걔네 집이 저희 집보다 좀 잘 살았어요. 책도 많았겠군요. 근데 그 집에 책이 어린이 책이라는 게 있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방학 선물로 이제 누나가 얘에게 직장을 다니는 누나가 어린이책 전집을 사준 거예요. 와. 이제 그날 가서 딱 봤는데 뭐 빨간 머리엔부터 작은 아씨들, 소공녀, 소공자, 뭐 허클베리핀, 톰소yer 뭐 그런 것들이 쫙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겨울방학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매일 그 집에 갔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러. 그 책을 읽으러. 그랬더니 그 이제 5학년인 지금 저희 사촌인데 지금 소방관이거든요. 얘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알면 굉장히 심할 텐데. 근데 그 친구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요? 맨날 우리 집에 오냐고. 와서 자기랑 놀지도 않고 책만 본다고. 책만 보고 간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처음 이야기 책이었거든요. 그 책이. 그래서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네네. 너희 집에 오는 게 싫으면 날 빌려줘라. 안 된다. 내가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을. 본인은 안 읽어도 이게 새 책이니까 네. 빌려주기가 또 싫었거든요. 보고만 가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겨울 방학 때 그 친구 이제 사촌 집에 가가지고 네. 거의 살았어요. 그 책을 다 읽으려고. 다 읽고 그리고 막 작은 아씨들은 제가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더 봤던 책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세계의 네, 문학 네. 전집을 통해서 이야기가 주는 또 재미와 네. 매력에 푹 빠져서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좀 좋아하셨고 네. 그러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어서도 쭉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네, 이제 중학교 때는 이런 얘기 이제 지금 학생이 아니니까 해도 되겠죠? 하이틴 로맨스라고 너무 재밌죠. 네. 저 완전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도 몰래 보다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도 그거를 직접 쓰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쓴다는 건 저랑 거리가 먼 일이다. 이제 무조건 읽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건만 그 책이 공부하는- 주는 재미에 또 유혹에 네, 공부하는 틈틈이 이제 그때는 뭐 했냐면 좋은 식기 이런 네.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힘들잖아요. 네. 뭐 친구들한테 다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와, 뭐 친구들도 좋아했겠다. 그래서 코팅해주고 막 꽃 장미꽃 붙여주고 남자친구도 있으셨어요? 아니 여자친구들 아. 그래서 제 친구들이 지금 만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기억에는 네, 그래서. 그때 네가 해준 게 너무너무 되게 음. 좋았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는 시집 환경을 필사하는 걸 누구 베끼지도 않았는데 네, 필사를 해서 그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네. 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아 이때부터 그냥 책 가지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구나. 그리고 뭐 이제 20대가 돼서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무슨 이상문학상 나오면 사서 보고 아, 네 유명한 책들을 네, 꼭 사서 네. 보셨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작가로 들어서는 이제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책을 굉장히 계속 정말 어느 날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활자 중독이 아닐까? 그만큼 또 책을 좋아하시니까. 뭐 책뿐만 아니고 신문이건 잡지건 본인대로 읽고 항상 뭔가를 가지고 다니고 이제 그랬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이제 어린이 책이 그때부터 아 이렇게 세계 명작 전집하고 옛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창작 동화와 그림책이 있다니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밤에 잘 때 책을 읽어주잖아요. 지금도 네. 읽어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자는데 저는 책을 읽고 있고 아이보다 더 좋아하셨던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동화를 처음 보고 이제 아 이런 동화면 나도 한번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책과 또 신문 이런 활자들을 섭렵을 하시다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게 되면서 네, 동화와 그림책에 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관심을 갖게 돼도 그냥 읽는 것과 아, 내가 동화를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뚝딱 나 동화 작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동화도 배우셨을 거고 여러 네. 공모전에 네. 또 도전도 네. 하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동화를 써야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한 게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책 읽어주는 엄마라는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있었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져서 학교가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으면 아마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이제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책 읽어주는 엄마를 이제 누군가가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 20분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는데 그거를 이제 여행을 가서 못하게 돼서 큰하게 아는 분이 언니가 와서 한번 좀 해주세요. 책 읽어주는 거라니까 기쁘게 이제 교실에 들어가 평소에도 하셨던 네. 거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갔는데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게 근데 잠깐 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가셨던 네. 거잖아요. 한 번 하러 갔는데 그게 제가 9년을 하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럼 9년을 했다는 거는 아이들이 졸업한 네, 이후에도 네. 계속 남아서 그 학교에서 네. 그런 봉사를 네. 하셨다는 이제 거잖아요. 아이들이 졸업을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이제 코로나로 멈추기 전까지는 저희가 뭐 누군가가 자리를 비울 때 가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책 읽어주는 엄마 활동을 계속 하면서 책 읽어주는 엄마 활동이 저는 이제 봉사라고 남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또 애들이 그러니까 3월 달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줄 때와 12월 달에 들어가서 읽어줄 때 같은 반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니까 마트를 가면 모르는 아저씨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고 인사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인사를 하냐면 옆에 있는 아이가 아빠 선생님이야 인사해. 책 읽어준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그 아버님 무조건 인사를 하고 근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아시냐. 네. 엄마 아이가 우리 책 읽어주려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인사를 했던 적도 있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내 책을 꼭 읽어주고 싶다. 그런 꿈이 이제 딱 싹트기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네.
이제 글쓰기를 전주에서도 좀 배우고 서울로도 좀 가서 배웠어요. 유학까지 가서 배우셨구나. 유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쓸 거면 이왕 쓸 거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서울로 좀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투고와 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작품이 이제 인지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의 습작기를 거쳐서 이렇게 딱 동화 작가로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운이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타고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은 편이에요. 제가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필을 썼었어요. 그때는 수필을 쓰다 동화로 넘어갔는데 2009년에 쓰고 2011년에 KB 창작 동화제라고 해서 그게 그때 2회인가 그랬는데 결국 장려상이라고 이제 가장 작은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이 났어요. 그러게요. 네. 습작한 지 한 2, 3년 네, 만에 이렇게 네. 딱 성과를 거두시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샘터의 동화 부분에서 당선이 되고 네. 이제 그러면서 거의 한 3년 만에 등단,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네. 등단의 과정을 통과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조금 그 다음에 조금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뭐 쭉 동화만 썼으면 좋은데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네. 또 같이 뭐 여러 가지를 일을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장편을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랬겠다.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뭐 교류하시는 분들, 작가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갔고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갔다 와서 되게 이제 어느 날 그 이야기가 그냥 저한테 맞던 것 같아요. 13살의 콘서트라는 이야기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네네.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냥 그 이야기가 저한테 와서 그거 쓸 때는 되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되게 잘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2017년에 상을 받으면서 나 장편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꿈? 이런 것들이 생겨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하던 일을 좀 더 접고 이제는 네. 원래 좀, 뭐 다른 일을 네, 하면서 네. 쭉 동화를 네. 쓰셨던 거군요. 일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좀 조금 일을 줄이고 동화 쪽으로 비중을 많이 가볼까? 라고 해서 이제 동화의 비중을 늘렸고 제 삶에서 네.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에는 2년 전에는 거의 동화로 완전히 일을 다 이제 넘어간 상태로 그러니까 제 삶의 무게가 조금씩 동화 작가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어릴 때는 세계 문학 전집을 네. 통해서 책을 좋아했던 소녀가 지금은 소녀들에게 동화를 써주는 작가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또 시간. 그 시간 안에는 분명 이제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뭐 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소질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2017년에 또 큰 상을 받게 되면서 장편도 쓰시고 지금 5권의 책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인물들이 재밌어요.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 그들만의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강아지긴 강아지인데 뭐 외계에서 온 강아지라든지 뭐 도깨비긴 도깨비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도깨비는 좀 무서움을 주는 입장이지 본인이 겁이 많은 입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겁이 많은 도깨비라든지 이렇게 좀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뭔가는 낯선 그런 인물들을 선택하는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의 일에 좀 많이 몰두를 하긴 하지만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동화가 다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제 동화의 인물들이. 제가 움직임이 되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되게 활동적이시구나. 네, 뭐 이렇게 휴일에도 어디를 가거나 네. 사실은 그래도 동화를 쓸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어딘가를 움직이고 가야 되는데 나 이렇게 앉아 있어야 글은 나오는데 그래서 그 갈등이 가장 심했고 이제 제가 개성 넘치는 인물들을 좋아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예요. 남들과 차별점을 주고 싶어서. 동화를 잘 쓰시는 분들이 타고난 능력을 가진 글 잘 쓰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은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평가하기보다는 내용으로 이제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동화를 쓸 때 내가 좀 차별점을 가지려면 소위 엄마들은 이제 초등학교 여학생 고학년 엄마들이나 중학생 엄마들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덕질이라고 하거든요. 연예인 네. 좋아하는 거를 그런 거 너무 답답해해요. 네. 근데 저는 이 덕질하는 게 아이들에게 되게 문화로 괜찮다, 이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고 좀 바꿔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평범한 천재라는 작품을 썼는데 천재 모두 부러운데 과연 천재는 행복할까? 그리고 가끔은 우리 모두 천재이지 않을까? 뭐 이런 발상의 전환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또 제가 이번에 단편집 나오는 거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네. 요정이 나와요. 네네. 근데 할아버지예요. 아, 그 요정이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심지어 소원을 나 여행 가고 싶으니까 여행 가는 소원 좀 빌어라. 나 뭐 먹고 싶으니까 뭐 먹는 소원 좀 빌어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오히려 그렇게 소원을 빌으라고. 네네. 그런 거 빌어주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할아버지, 그런 되게 요정, 재밌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뭐 신간도 나오는 게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인데 층간소음을 아래층 2층 사람이 아니고 그럼 이 아래층 2층 사람들을 모두 안고 있는 아파트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버럭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이제 써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아이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고 저 스스로도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그런 인물들을 많이 설정하는 편이에요. 네. 뭔가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재밌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덕질이라든지 이런 네네. 거는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네네. 이야기들인데 사실 뭐 생활동화, 일상을 소재로 한 동화라고 한다면 보통 뭐 얼마나 상상력이 많이 네.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작가님은 거기에도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생활동화는 흔히들 아이들을 잘 관찰한 걸 쓰면 된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활동화를 쓸 때도 이제 판타지 동화를 쓰는 것 못지않게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물을 창조해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13살의 콘서트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은 어떻게 창조가 됐냐면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그 파주의 평화누리 공원에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8월 15일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날인지 모르고 갔는데 공원에 아이들이 정말 아침 10시였는데 아이들이 막 정말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봤더니 그날이 그 공연이 있었어요. 8.15 광복 기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그 아이돌 그룹을 한데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갔더니 막 아침부터 이제 보니까 뭐 아빠들이랑 같이 온 친구들도 있고 이미 리허설도 하고 있고 이제 그날 거기에서 막 돗자리 펴고 줄 서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는데 문득 쟤네들이 내 작품의 주인공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영감을 들었어요. 얻었네요.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문득 걔네들 지금 비 맞고 있겠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거기에 참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화를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13살의 콘서트라는 작품에는 비 오는 장면도 들어가고 하루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콘서트장에 이제 아이들이 가서 거기에서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오빠의 그 핸드폰을 습득을 하게 되면서 좋아. 부러워. 네, 벌어지는 그런 일인데 이제 그 작품을 쓰면서는 주인공의 일상을 상상하는 것, 내가 이 아이가 됐다라고 몰입을 해서 상상을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작품에 노래도 연예인의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연예인의 노래를. 그래서 뭐 정말 내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덕질하는 소녀가 되어서 그 작품에 그
가사를 써가지고 어머. 노래 가사를 써서 제가 제목이 뭐예요? 거기서는 이제 특별히 제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어느 한 대목 네. 이게 이제 연예인도 사람이다 똑같이 누구나 사랑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질투에 관한 네네. 노랫말을 제가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저의 상상력이 아주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13살 소녀의 마음으로 네. 사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소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얼마나 네. 또 많은 상상력을 네. 그 작품 안에 넣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상을 소재로 한 그 생활 동화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아이들 대했을 때. 이제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동화 중에 이제 제가 평범한 천재나 똥꿈 삽니다가 이제 거의 일상에 완전히 근접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두 작품을 가지고 학교 강연을 가면 아이들이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것 같은가 봐요. 본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이 작품 중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재미있었는지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는 되게 멋있는 장면을 꼽을 줄 알았는데 어. 아이들은 되게 유치하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어린이다운 장면? 뭐 뽑기를 해서 1등을 뽑는 장면이나 근데 이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되게 친구를 놀리는 장면? 네네. 친구에게 놀렸을 때 톡 쏘는 장면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런 장면들이 가장 더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상을 쓴 작품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정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 몰입하는 네네. 몰입이 되게 좋아지는 네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이들이 아무래도 경험한 것들이다 네. 보니까 더 네. 몰입하게 되고 거기서 또 얻는 교훈도 네.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방금 언급해주신 이 평범한 천재도 일상을 소재로 한 네. 작품인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상상력을 더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제 평범한 천재 쓰면서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쓴 작품 중에 평범한 천재 쓸 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천재가 아닌데 천재 아이의 일상을 상상을 해야 이제 상상을 하고 정말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 아이는 천재야 라고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의 천재성을 어떻게 남들에게 제가 믿게 할까라고 해서 저 퀴즈 여기 보면 이제 8 더하기 8은 4라는 문제가 첫 장에 나오거든요. 네. 8 더하기 8은 왜 4 같으세요? 이거 맞추시면 천재인데요. 저는 천재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요. 8 더하기 네. 8은 4. 네. 못 맞추시는 게 네. 제가 기쁘죠. 답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8 더하기 8은 이제 4인 이유가 8시에 8시를 더하면 4시가 된다. 라는 거입니다. 이걸로 학교 가서 아이들 만났을 때 맞춘 네. 친구 있었나요? 아이들이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맞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면 문제가 퀴즈가 몇 개 더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한 명의 아이가 맞췄다는 거예요. 거기는 문제를 다. 어머.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좌절한다. 어떻게 그걸 다 맞출 수 있니? 내가 그거 내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평소에 퀴즈를 좋아해서 퀴즈 책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퀴즈에 대한 감이 있나 네. 보다. 그래서 좀 안도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퀴즈들은 사실은 저는 아이들이 한 번에 못 맞췄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평범한 천재가 네네.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는데 이 작품은 이제 천재인 아이가 천재로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가 되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와 거리감을 두고 이럴까봐 일부러 숨기는 아이예요. 주인공인 누리가. 그런데 오지랖 넓은 이제 수호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세상 밖으로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썼고 제목이 평범한 천재인 이유는 이 작품에는 이제 수호라는 친구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그림 천재. 네. 그리고 은서라는 친구는 운동을 되게 잘하는 운동 천재. 각자만의 네, 그 잘하는 네, 분야의 네. 천재구나. 그리고 이제 영재라는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수학 천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 한 분야 정도는 천재이지 않을까. 작가님은 동화 천재. 천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평범한 천재를 쓰게 되었습니다. 애들 반응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퀴즈 때문에 일단 좋아합니다. 네.
평범한 천재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저는 이제 제목에서 확 꽂혔던 작품이 똥꿈합니다거든요. 네. 뭔가 제목에 임팩트가 있고 네. 아이들도 호기심을 네.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이 똥꿈삽니다에 대한 내용을 또 작가님이 직접 만든 영상이 있다고 하셔서 그 영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 주인공 수동이에게 감정몰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제가 막 엄청 활발하고 쾌활해서 아이들을 다 같이 막 신나게 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소수로 좀 깊이 있는 우정을 그런 추구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만약에 나도 수동이처럼 친한 친구가 이렇게 이사를 가고 그러면은 그래서 다른 친구랑 더 친한 것 같으면 마음이 되게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 반응은 또 어떨지 궁금해요. 아이들이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할까 도대체 똥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똥이란 단어에는 아이들이 뭔가 되게 신나는 뭔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되게 감동하는 작품이거든요.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수동이 이야기도 되게 몰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찬우 이야기나 그리고 아이들이 그 소원 새똥맞으로 다니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작품에. 근데 그 새똥은 사실은 제가 새똥을 살면서 좀 여러 번 맞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머리에 막 이렇게 외출하다 맞고. 네. 그게 저는 진짜 싫었는데 이 책을 네. 보면서 새똥을 맞고 싶어하는 애들도 동화 속에서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아이들이 새똥을 맞기에 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그 새똥이 얼굴에 맞는 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제가 누워 있으면 얼굴에 새똥이 떨어지는 건 너무 싫을 것 같아서 제가 뭔가를 뒤집어 쓰고 싶다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상자를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쓸 때도 제가 이제 수동에게 몰입이 돼서 제가 직접 새똥을 맞을까봐 이제 피하는 저의 이렇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상상력이 많이 발휘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작품들을. 네. 그 그림도 기억이 나요. 딱 수동이가 그 박스 뒤집어 쓰고 기다리던 그 장면. 네,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 동화에 어떻게 상상력을 더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셨고, 또 나머지 두 작품은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간 동화예요. 또 먼저 왈왈별 토토는 또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셨는지. 왈왈별 토토도 그 어느 날 친구가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이 만복이인데요. 이 강아지의 이름이 만복이에요. 네. 만복이라고 자기 애완견을 키우게 됐다, 반려견을 키우게 됐다라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만복이를 이렇게 황금색 의자에 앉히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딱 보낸 순간 얘 왕자님 같다. 근데 그러면 얘가 어느 나라 왕자일까? 만복이가 외계에서 오지 않았을까? 라고 그런 상상력을. 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혹시 외계에서 온 애들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갑자기 좀 무서워지는데.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왈왈별 토토를 이제 외계에서 온 생명체로 했고 실제는 걔네들은 이제 바크족이라고 짖는 종족이다. 뭐 이렇게 네. 제가 지었거든요.
이제 지구에 왔더니 지구인들이 내가 바크족인 거 모르고 나를 개라고 하고 아. 나를 실험 생체 동물 실험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왈라빌 토토는 동물 학대에 반대하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요즘 어린이 친구들이 너무 쉽게 또 동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쉽게 책임을 네, 지지 않으니까. 네.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이제 우리 토토의 입장에서 쓰게 된 작품이었어요. 뭔가 굉장히 재밌고 기발한데 항상 뭔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네, 되는 네. 교훈을 담고 있는 네. 그런 작품이네요. 또 우리 도깨비가 겁이 많아서 웃음 찾는 겁깨비는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작품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네. 근데 제가 겁개비, 그러니까 도깨비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제가 겁이 많아. 그래서 도깨비를 내 앞에 도깨비가 나타난다면 내가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를 만나고는 싶은데 근데 그 도깨비가 나를 만났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면 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 상상으로 시작을 되어서 이제 이 도깨비가 지구에 왔는데 이제 설정은 판타지적 설정은 이제 상상력은 이제 도깨비 나라에서는 도깨비 방망이의 에너지를 이제 사람들을 괴롭혀서 얻는데 우리 겁개비는 겁이 많아서 이제 인간 세상에 오지 못했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오자마자 도깨비 방망이를 잊어버렸고 근데 그 이제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 주인공이 이제 찾아주면서 도깨비하고 같이 친해지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미 다 아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자면 겁개비는 다른 친구들은 다른 도깨비들은 사람을 겁줘서 용기를 얻는데 힘을 얻는데 우리 겁개비는 친구들이 웃으면 힘을 얻는 그런 도깨비이다. 왜냐면 자기가 겁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써서 제 상상력이 가장 많이 바르는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네. 좋다. 정말 뭔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작가님의 이 정말 빛나는 상상력이 더해지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진짜 풍성해지네요. 근데 이 동화를 쓰는 동안에는 정말 두뇌 풀가동일 것 같아요. 계속 상상하고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몰입하고. 네. 근데 작가님은 뭐 원래부터 상상력이 풍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남들이 말하면 원리 원칙주의자였어요. 네네. 지금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상상력을 많이 이제 넓어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그동안 글쓰기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재밌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라는 사람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재밌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다양한 글쓰기를 하면서 제가 제시어 이런 것들을 많이 던져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저 스스로가 상상력이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소설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쓸 때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인데 소설의 구성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요. 네. 근데 배경을 이렇게 이제 봄이라는 배경도 있고 겨울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숲속도 있고 땅속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배경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 배경만 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느낌이 잘 안 오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데 이 배경 속에 이렇게 인물이 좀 다른 아이가 들어가요. 괴물인데 울보괴물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 울보괴물이 봄에 나타나는 것과 겨울에 나타나는 것과 학교에 오는 것과 땅속에서 나오는 것과 상황에 따라 이야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네.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미오노리는 뭐 많이 아시고 용은 용인데 불을 더 이상 못 뿜어요. 이 용이 뭔가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용이 이제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학교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우리 문구점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로 갈 수도 있고 이 캐릭터들을 어딘가로 보내는 거예요. 배경을 다르게. 네네. 그리고 이제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코가 짧은 코끼리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코가 짧아서 먹이를 못 구하겠다 좀 슬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가 짧은 토끼리는 또 무언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또 다른 배경이나 뭐 펼쳐지는 이야기가 다를 거고 천사는 천사인데
초보천사인 거죠. 어쩌면 아. 이 초보천사가 코가 짧은 코끼리의 코를 짧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건 배경과 인물이라면 이제 사건은 뭐 이제 요즘 동화들은 워낙 상상력이 뛰어나요. 립스틱이 등장을 하면 이 립스틱을 바르면 친구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뭐 술술술 뭐 좋은 말이 나간달지 거짓말만 하게 된달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탕을 먹으면 투명 인간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네, 맞아요. 아니면 어떤 사탕을 먹으면 덩치가 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뭐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뭐 우리 제과콩나무처럼 하루 만에 올라가서 우주까지 간다 할지 상상하기에는 아니면 이 씨앗의 열매가 좀 아주 커다란 열매가 열릴 수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들을 계속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침대인데 이거는 이제 작품에서 이미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의 이 침대를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주는 거. 작품 있는 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카드는 이제 제가 그림책 수업 같은 거 하면 처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보고 이야기를 쓰라고? 그쵸, 막막하죠. 나 못 써. 어떡해? 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떡해요? 음. 재미없어요. 못해요. 이러는데 제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갑자기 관심 없던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다. 카드를 몇 개 주고 자기들이 조합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면서 저는 저의 상상력이 자꾸만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상상력이 약간 근육이 붙는다고 그래야 되나? 상상력에 근육이 붙는다. 네, 그래서 누구나 하시면 이거는 다 네. 가능한 일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이런 낱말 카드를 조합해 봄으로써 또 전혀 생각지도 네. 못한 이야기가 탄생할 네, 수 네. 있으니까요. 이 단어들도 수시로 바뀌겠네요. 네, 이제 이 단어들은 사실은 제가 요즘 현장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뭐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액체괴물 좋아하잖아요. 그럼 액괴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반응이 너무 뜨거울 것 네.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이제 동화시장에서 많은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이도 여기도 제가 들었는데 푸른 고양이,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푸른 고양이, 하늘을 나는 고양이, 날개에 있는 고양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키워드는 이제 아이들의 현실을 반영해서 이제 제가 동화를 쓰고 있는 건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동화를 쓰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욕구라 네. 일단은 아이들의 그런 욕구나 이제 아이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단어로 계속 바꿔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가님의 또 재미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없는 상상력에 근육을 붙일 수 있을지 상상력 훈련 이 낱말 카드도 네네.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와 상상력이 동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성인들에게 또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또 역할들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작가님은 현재 동화 작가이면서도 또 그림책 강사, 책놀이 강사로 네, 활동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한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어주러 갔는데 이 아이들이 내 책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 놀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서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한 번씩 써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 모든 활동의 근본은 아이나 어른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 있으시구나. 그게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책이 일단은 답답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고 책이 이렇게 재밌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읽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책도 놀이로도 이제 접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림책 수업을 하게 된 것도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창작의 즐거움을 맛보면 책을 즐거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에게 한번 선생님이랑 책 만들기 해보자. 책 만들기요? 네네. 너희들 책을 쓰고 그리면 선생님이 제가 좀 이렇게 잡기를 해서 제가 편집이라는 거를 내가 편집해줄게. 내가 선생님 인쇄해줄게. 와. 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뭐 봉사하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근데 그거 하고 있는 도중에 우연히 그 완주군에서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 이제 문해력 교육에서 어머님들 옛 이야기 그림책 만들기 강사 제안이 들어왔어요. 와. 그래서 나 지금 그림책 만들기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죠. 그때 팀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옛 이야기를 우리 지역 옛 이야기를 찾아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막 화내셨어요. 왜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키냐고. 어렵다고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글을 쓰냐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날 즈음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애들한테 자랑할 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로 딱 네네. 보여지니까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책이 나갔거든요. 이 책 언제 나오냐고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중간중간 이제 변해가는 모습 내가 옛날에 못 배워서 그렇지부터 해가지고 되게 굉장히 제가 했던 수업 중에 가장 보람된 수업이지 않았을까. 어르신들이 되게 기뻐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이 주는 사실은 뭐 이렇게 왜 그림책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손쉽게 접근을 좀 편하게 접근을 하시라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다 책을 읽자이지만 네네. 가장 손쉽게 다가가는 걸로 제가 그림책을 선택을 한 거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그림책 동아리를 제가 그림책 만드는 동아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책을 읽어주던 엄마들이 우리도 책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한 사람당 이제 2페이지씩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책을 그냥 인쇄만 해서 제본해서 이렇게 나눠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즐거움이 되게 컸었어요. 그럼 한 사람당 2페이지씩 그림을 그리려면 어쨌든 쭉 모아서 네, 하나의 네, 스토리가 네, 나와야 네. 되니까 스토리 구성에 관한 네. 이야기도 좀 자주 나누셨겠네요. 네.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그게 1년 차였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3년 차에는 각 한 권씩 본인의 그림책을 만들어서 이제 와. 인쇄해가지고 이제 가지시기도 했어요 저희가.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네, 읽었으면 네, 네.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책을 만든 네.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와. 그래서 되게 이제 어른들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다 부담스러워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도 들것 그림도 같아요. 못 그려부터 해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하다 보니까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이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림책을 만들다 보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릴 적 내 모습을 많이 하세요. 엄마와의 추억도 하고 할머니와의 추억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제 울기도 하고 할머니와의 추억,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되게 치유되는 네. 과정이기도 하겠네요. 네. 이제 어른들이 약간 저는 치유의 개념도 되게 컸다라는 아,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가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나 아니면 이제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는 어린이들은 너무 재밌죠. 내가 내 그림책이 나온다니 너무 신나요. 설레서. 그래서 사실 아이들하고 할 때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애들이 다 알아서.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이야기도 잘 만들고 네. 알아서 상상력도 네, 덮으시고. 네. 와. 아이들하고 할 때는 제가 정말 그림도 애들이 너무 잘 그려요. 또 어쨌든 아이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거부 반응부터 네, 네, 시작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이제 바꿔서 네. 이 활동이 재밌고 네, 의미 있다는 걸 또 어떻게 네. 이렇게 알려주실지가 궁금해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아. 그 다음부터 재밌게 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옆에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있으면 또 주눅이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렸던 제가 그림책 작업했던 것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림책이라는 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리는 일이 아니다. 만드는 게 아니다.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을 그림으로 얼마나 재미있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그림책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읽었을 때 좋아할 만한 그림책을 매 차시 한 권씩 읽어줘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만든 그림책도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읽어주기도 해요. 이거 누가 쓴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읽고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할 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할 때도 그렇고 같이 모두가 함께 이 친구의 고민을 나눠요. 이 친구에게
너 어디가 안 되니? 이게 안 된다 그래. 여기서 막혔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좀 줘. 그럼 서로 막 얘기를 네, 하겠네요. 그러면서 풀리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협업하는 작업?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 아이들이 서로의 이야기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끔 언니 나 이거 그림 못 그리는데 이 부분만 그려주면 안 돼? 뭐 모르는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잘 지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중학생들. 왠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웠어. 네. 정말 경험이 네. 다양하시군요. 중학생들하고 그림책 만들기를 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고, 끝나고는 가장 뿌듯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되게 폭력적인 그림책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네.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게 이제 그 그림책을 아이들이 쓴 작품을 모든 반 친구들에게 먼저 읽어줘요. 그럼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재밌다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자기의 작품을 이제 과시가 됐잖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 그런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바꾸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구나. 네. 본인이 바꾸겠다고 하고 다음에 그 이야기 너무 과한 부분을 덜어내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근데 중학생들도 상상력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되게 기억 남았다는 거는 바퀴벌레로 네. 쓰고 모기로 쓰고 바퀴벌레로 어떤 네. 내용을 썼을까요? 바퀴벌레가 뭐 이제 사랑하는 이야기를 쓰고 바퀴벌레 사랑하는 굉장한 상상력이네. 그리고 모기가 인간을 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모기 학교를 졸업을 하는지 모기 학교. 어머.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네. 와.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배우고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가끔 좀 같아요. 탐나지도 않아요. 네. 진짜.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에 저는 이제 작품을 다 하고 나면 작가의 말이라고 너희들이 이 책에 한두 줄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겠니? 네. 라고 작가의 말이라고 소감처럼 쓰게 꼭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아이들이 모두 이제 비슷한 말을 해요. 생각보다 재밌었다. 그리고 이제 좀 책을 읽어야겠다. 목좀 그런 얘기예요. 달성을 네, 그런 하셨네요. 얘기예요. 나 책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앞으로 책을 좀 읽어볼게요. 와. 그때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동화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직접 책을 네, 만들어보는 경험, 그러니까 뭐 꼭 작가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와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 또 책과 친해지는 네. 법,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책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더미북 형태가 아니라 정식 출간물로 네. 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건가요? 이제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잘 돼 있어서 더미북은 저랑 수업할 때 아이들이 이제 더미북 간단하게 해보고요. 네. 보통 이제 학생들 거랑 개인 이제 1인 1그림책만 출간해주는 출판사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개인이 원하면 이제 그 QR코드랑 다 해서 판매 등록까지 할 수 있는 와. 독립출판이 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뭐 연결을 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시장에서 파는 책하고 똑같이 편집도 해주시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 받았을 때 되게 신기해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시중에서 보던 책들이랑 비슷하니까 네, 자기가 내가 이거 써 썼어. 있고 네. 굉장히 거의 정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와 상상력과 또 그림책과 동화로 정말 다양한 또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뭔가 저도 가서 그 수업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뭐 학생, 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와 상상력이 왜 중요하다 이렇게 한두 마디로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야기와 상상력은 삶을 재미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삶을 재미있게 네. 해준다. 우리들은 예전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왔고 내 삶에도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큰 요소이지 않을까
보면 우리 예전부터 옛날부터 이야기가 쭉 있었고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고 이야기가 지금 다양한 형태로 계속 확장되는 것은 이야기가 가진 매력이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미없는 일은 길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재미는 사실은 사람마다 재미의 관점은 다 달라요. 네네. 공부하는 재미, 노는 재미, 뭔가 배우는 재미 다 다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작가님 이야기 들은 게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재밌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또 앞으로 다음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동화 작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 9월에 나오는 작품 중에 제가 좀 환경을 주제로 한 정보책을 이제 집필한 게 있어서 정보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꿈에 그리던 그림책이 나옵니다. 와, 직접 그림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에는 제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글만 썼습니다. 와, 그래도 그림책도 네. 출간을 네. 하시고 환경에 관련된 책은 그럼 뭐 동화의 형태인가요? 네, 네. 아. 동화와 정보를 적절히 섞은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공교롭게 9월에 신간이 많이 나오는데 와. 그동안에 이제 10년 동안 제가 쭉 썼던 단편집이 묶여서 오늘 예스24에 등록이 되었거든요. 제목이 뭐죠? 고양이 행진곡이라는 작품이 고양이 행진곡이 예스24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사랑 네. 받으실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작품도 잘 되길 바라고 또 아이들과 성인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이렇게 사랑 듬뿍 받는 그런 동화 작가가 되길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와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신 전혜인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